여러분은 꽃 이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거나 착각하여 잘못 부른 꽃 이름 TOP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라일락과 수수꽃다리입니다. 봄이 되면 공원과 아파트 화단에서 진한 보라색이나 흰색 꽃송이가 피어납니다. 향기도 매우 진해서 꽃이 보이지 않아도 근처에 라일락이 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나무 가운데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수수꽃다리도 있습니다. 라일락과 수수꽃다리는 같은 물풀의 나무과 수수꽃다리 속에 속하는 가까운 친척이지만 같은 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유럽이 원산지인 서양 수수꽃다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수수꽃다리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별도의 식물입니다. 국립수목원 자료에서도 수수꽃다리는 라일락보다 꽃이 작은 유사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공원에는 여러 원예품 종과 교잡종이 심어져 있어 꽃만 보고 정확한 종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라색 향기 나는 꽃나무를 모두 라일락이라 부르기보다는 수수꽃다리 종류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수수꽃다리라는 이름은 작은 꽃들이 수수 이삭처럼 모여 핀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외국 이름인 라일락도 아름답지만 수수꽃다리라는 우리말 이름도 참 정겹지 않습니까? 다음 9위는 금자나와 메리골드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메리골드. 화단이나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병충해에도 강해 초보자도 기르기 좋은 꽃입니다. 그런데 메리골드를 우리말로 금자나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근거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는 금자나인 칼렌둘라를 포트 메리골드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원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리골드는 대부분 타게테스 속 식물을 뜻하고, 금자나는 칼렌둘라 오피시날리스라는 별개의 식물입니다. 금자나는 잎이 넓고 길쭉한 한 장의 잎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메리골드는 잎이 깃털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메리골드는 잎이나 줄기를 만졌을 때 특유의 강한 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자나는 주로 노란색과 주황색의 편평한 꽃을 피우고, 메리골드는 품종에 따라 공처럼 둥글고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 농촌진흥청은 금자나를 칼렌둘라 오피시날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원예용 메리골드는 타게테스 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메리골드와 금자나는 비슷한 노란 꽃이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8위는 채송화와 송엽국입니다. 여름철 햇볕이 강한 화단이나 돌담 아래에서 분홍색, 자주색, 노란색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꽃을 모두 채송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송엽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송화는 쇠비름과에 속하는 한 해살 잎풀입니다. 줄기가 땅을 기듯 자라고 잎은 짧고 통통한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꽃잎은 비교적 넓고 부드러우며 맑은 날 햇빛을 받을 때 활짝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송엽국은 번행초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 잎풀입니다. 송엽국이라는 이름은 잎이 소나무 잎처럼 생기고 꽃이 국화를 닮았다고 해서 붙었습니다. 송엽국의 잎은 채송화보다 굵고 단단하며 자세히 보면 단면이 삼각형에 가까운 다육질입니다. 꽃잎도 채송화보다 훨씬 가늘고 많으며 햇빛을 받으면 유리처럼 반짝이는 느낌을 줍니다. 채송화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가 원산인 한 해살 잎풀이고, 송엽국은 남아프리카 원산의 여러 해살 잎풀로 분류됩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꽃잎입니다. 꽃잎이 넓고 부드러우면 채송화, 가느다란 꽃잎이 수십 장 방사형으로 펼쳐지면 송엽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7위 꽃은 봄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꽃입니다. 7위는 개나리와 영춘화입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노란 꽃은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 잎보다 먼저 피는 노란 꽃만 보면 대부분 개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나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노란 꽃을 피우는 영춘화도 있습니다. 영춘화는 이름 그대로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개나리와 영춘화는 모두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지만 개나리는 개나리 속이고 영춘화는 제스민 속에 속합니다. 개나리꽃은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이 4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 영춘화는 대개 5갈래나 6갈래로 갈라져 작은 별처럼 보입니다. 줄기도 다릅니다. 개나리는 갈색을 띠는 긴 가지가 활처럼 휘어지고 꽃이 가지를 따라 촘촘하게 달립니다. 영춘화는 줄기가 녹색이고 각이 져 있으며 길게 늘어지거나 땅을 따라 자랍니다. 국가생물 종지식 정보 시스템은 영춘화를 제스민 속의 제스미눔 누디프로ru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란 꽃잎이 4갈래면 개나리, 5갈래나 6갈래의 별 모양이면 영춘화. 이것만 기억해도 봄꽃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6위는 수국과 불두화입니다.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 둥글고 커다란 흰 꽃송이가 나무 가득 피어납니다. 많은 분이 이 꽃을 보고 흰 수국이 정말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찰이나 전통 정원에서 5월을 전후에 피는 둥근 흰 꽃은 불두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두화는 꽃송이 모양이 부처님의 곱슬곱슬한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부처 불자와 머리 두 자를 써서 불두화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수국과 비슷하지만 식물 분류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수국은 수국과 수국 속 식물이고 불두화는 삼분꽃나무과 삼분꽃나무 속에 속하며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백당나무에서 유래한 원예형입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잎입니다. 일반적인 수국의 잎은 넓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반면 불두화의 잎은 단풍잎처럼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불두화의 꽃은 처음에는 연두색을 띠다가 점차 흰색으로 변하고 꽃이 질 무렵에는 다시 연한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불두화는 백당나무의 꽃 전체가 크고 화려한 장식꽃으로 변한 형태입니다. 둥근 꽃만 보지 말고 잎을 보십시오. 잎이 타원형이면 수국, 단풍잎처럼 세 갈래면 불두화입니다. 이제부터는 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자주 틀리는 상위 6개를 소개합니다. 5위는 매화와 벚꽃입니다. 봄철 인터넷에 올라오는 꽃 사진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바뀌는 꽃이 바로 매화와 벚꽃입니다. 하얀 꽃이나 연분홍 꽃이 잎보다 먼저 피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꽃이 가지에 달린 모습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화는 꽃자루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꽃이 나뭇가지에 바로 붙어서 피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송이 또는 두세 송이가 가지 마디마다 단정하게 붙어 피고 은은하면서도 뚜렷한 향기가 납니다. 반면 벚꽃은 꽃자루가 길어서 여러 송이가 한 곳에서 우산처럼 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꽃송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꽃잎 끝부분도 살펴보십시오. 벚꽃은 꽃잎 끝이 살짝 갈라지거나 하트처럼 오목한 경우가 많고 매화의 꽃잎은 비교적 둥글게 이어져 있습니다. 개화 시기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화가 벚꽃보다 먼저 피지만 지역과 품종, 날씨에 따라 개화 시기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꽃자루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매화, 긴 꽃자루 끝에서 여러 송이가 늘어지면 벚꽃입니다. 4위는 목련과 백목련입니다. 봄이 되면 도심 곳곳에서 커다란 흰 꽃이 촛불처럼 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꽃을 목련이라고 부릅니다. 목련과에 속하는 식물 전체를 넓은 의미로 목련이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식물명에서 목련과 백목련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오히려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에서 흔히 만나는 크고 탐스러운 흰 꽃은 중국 원산의 백목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생목련은 꽃이 활짝 피면 꽃잎이 옆으로 넓게 벌어지고 꽃잎처럼 보이는 흰 부분은 6장입니다. 그 아래에는 비교적 작은 꽃받침 3장이 있으며 꽃 밑부분에 작은 어린잎 하나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목련은 꽃잎처럼 보이는 9장의 꽃덮이 조각이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비슷합니다. 꽃도 두툼하고 커서 완전히 벌어지기 전에는 흰 술잔이나 촛불처럼 보입니다. 목련은 꽃잎 6장과 작은 꽃받침 3장, 백목련은 크고 비슷한 모양의 흰 조각 9장, 그리고 꽃 아래 작은 잎이 보이면 우리 자생목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매년 목련이라고 불렀던 꽃이 사실은 백목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위는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봄꽃입니다. 두 꽃 모두 분홍색이고 산에서 자라며 깔때기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피는 순서가 다릅니다. 진달래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앙상한 가지에 진분홍색 꽃만 가득 달리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산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철쭉은 잎과 꽃이 거의 함께 나옵니다. 꽃 사이사이에 연두색 잎이 보이고 꽃잎 안쪽에는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 모양도 다릅니다. 진달래 잎은 비교적 좁고 끝이 뾰족하지만 철쭉 잎은 넓고 끝부분이 둥근 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진달래를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의미로 참꽃이라 불렀고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는 철쭉은 갯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립수목원도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는 반면 철쭉과 산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야생 꽃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라고 생각했더라도 철쭉이나 다른 식물일 수 있으므로 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직접 채취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꽃만 있고 잎이 없으면 진달래, 꽃과 잎이 함께 있으면 철쭉. 봄산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위와 1위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 불러와 틀린 이름이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2위는 백일홍과 배롱나무입니다. 여름이면 두 종류의 백일홍이 피어납니다. 하나는 화단에서 자라는 풀이고 다른 하나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정확한 식물 이름으로 백일홍이라고 하면 국화가의 한 해살이 풀인 지니아를 가리킵니다. 줄기 끝에 빨강, 분홍, 노랑, 주황, 흰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한 송이씩 피웁니다. 반면 여름철 사찰이나 서원, 고택에서 붉은 꽃을 구름처럼 피우는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도 오랫동안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백일홍나무 또는 목백일홍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때문에 두 식물의 이름이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일홍과 배롱나무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백일홍은 국화가의 한 해살 잎풀이고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의 낙엽성 나무입니다. 백일홍은 해마다 씨앗에서 새로 자라지만
배롱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진 뒤에도 줄기와 가지가 남아 해마다 다시 꽃을 피웁니다. 두 식물 모두 꽃 한 송이가 100일 동안 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꽃봉오리가 차례로 피고 지면서 전체 개화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백일홍과 배롱나무는 일상적으로 이름이 혼용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단에 피는 풀꽃은 백일홍, 매끈한 줄기를 가진 나무꽃은 배롱나무. 이제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겠지요? 과연 1위는 어떤 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잘못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못 부르는 꽃 이름 1위는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5월이 되면 산과들에서 흰 꽃송이가 포도송이처럼 늘어지고 달콤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우리는 이 꽃을 거의 평생 아카시아 꽃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노래에도 아카시아가 등장하고 시중에는 아카시아 꿀이라는 이름도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의 학명은 로비니아 푸세우도아카시아입니다. 여기서 푸세우도아카시아는 가짜 아카시아 또는 아카시아를 닮은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카시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며 흰색의 나비 모양 꽃이 긴 송이로 늘어져 핍니다. 반면 진짜 아카시아류는 주로 호주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며 많은 종류가 노란색의 둥근 솜방울 같은 꽃을 피웁니다. 아카시나무와 아카시아는 같은 콩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속의 식물입니다. 아카시나무는 과거 헐벗은 산을 녹화하고 척박한 토양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꿀벌에게 풍부한 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밀원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아카시아 꿀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아카시나무 꽃에서 얻은 아카시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흰 꽃은 아카시나무이고 노란 솜방울 같은 꽃을 피우는 것이 진짜 아카시아류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한 10가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해 온 꽃 이름의 착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꽃 이름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꽃은 몇 가지였습니까? 주변에서 아직도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